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조 지폐 증가에 따른 소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얀마 헌법 36기항에는 유통되는 화폐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 증가로 인한 화폐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SNS를 통해 위조 지폐 판매 페이지가 개설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10만 잣 위조 지폐 구매를 위해 3만 잣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꺼버리거나 계정 차단을 하여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추적하여 3월에만 온라인 위조 지폐 사기범 7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에 따르면 위조 지폐 현황은 2019년 20년 회계연도 19건, 2020년 21년 회계연도 6건, 2021년 22년 회계연도 25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 농민들은 계속되는 유류 가격 인상과 비료 및 살충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전체 농지의 20%만 경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가격 대비 최대 3배가 인상이 되었고 유류 가격 인상으로 물펌프와 농기계 작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후 타운십에 있는 농민은 국방부 군인들이 주택을 방어한 이후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어 가족이 먹을 만큼만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비용이 증가하면서 여름철 벼농사는 하지 못한 상황에다가 교전 발생이 되면서 대부분 피난을 가게 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마을 공격으로 수확한 농산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수확 직후 저렴하게 바로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에는 37개 타운십이 교전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예우 타운십 100개 마을 중 90개 이상의 마을이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공보부는 2022년 4월 17일부터 영화관 코로나19 예방 절차에 따라 미얀마 전역 60개 영화관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완화 조치로 60개 극장만 재개되지만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영화관들은 잠정 폐쇄되었으며 국가관리위원회는 각종 제재 완화 조치를 미얀마 신년인 4월 17일로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쪼민툰 대변인은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이슈는 킨쉐와 아들 체포와 미얀마 순환 정전, 미국 정부의 로힝야 대량 학살 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제 도입 계획, 정당 감사 거부 시 법적 조치 경고 등이 있었습니다. 킨쉐와 아들 제이띠아의 체포에 대해선 이미 유출되었던 경찰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킨쉐가 소유한 제이까바 그룹에서 국방부 부지를 임대한 이후 임대비의 절반 이상을 체납하고 승인 없이 문화유산 건물을 철거시킨 혐의로 계약이 중단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제이까바 그룹에서도 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자세한 법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이 회사가 계약한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딴마도로 수익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으나 국가비상사태 이전부터 국방부는 딴마도 직속 3개 부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정전에 대해선 미얀마 전역에서 전력 부족 현상은 5월 말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5월부터 가정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면서 순환정전 시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딸빙 1번 수력발전소 사업에서 120메가와트를 구매하고 바루차웅 수력발전소 사업에서 220메가와트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LNG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로힝야족 대량 학살 발표에 대해선 미얀마 국방부가 대량 학살을 했다는 것은 전면 부인을 하였지만 일부 군인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재선거에 대해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킴마응우가 나와 앞으로 비공개 비례대표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NLD당과 SNLD당이 정당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3월 27일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21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법에 의거하여 제3차 불법 송금 근절을 위한 해외 송금 면허 발급 관리 교육 과정 개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는 중앙은행 단내인 총재와 윈또 부총재, 불법 송금 특별조사부, 미얀마은행협회장, 해외 송금 업체 관계자 등 총 7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 교육 과정에는 총 70명이 과정 이수를 하며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표준기구 FATF의 권장사항에 따라 해외 송금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외환 송금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을 배우게 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는 합법적인 송금 활성화와 함께 해외 송금 허가증 발급 규정을 통해 은행 수익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23일 미얀마 이민인구부는 앞으로 시행할 전자 신분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 ID 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이민인구부 키니 장관은 NLD 정권부터 유지되고 있는 미얀마 신분증 시스템을 전자 신분증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두 단계로 나누어 유닛 ID와 내셔널 ID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범 운영을 위해 양곤 지역, 만달레이 지역, 네피도 총 81개의 타운십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유닛 ID 등록은 10세 이상 미얀마 시민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6개와 생체정보 3개를 등록하게 되며 유닛 ID 등록이 된 이후 내셔널 ID 스마트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양곤 지역 클레구 타운십 와따지에 있는 산업부 소유 제약 공장에서 미얀마 코로나19 백신 미얀코팜 생산 가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국가관리위원회 아웅린드회 사무총장과 찰리단 산업부 장관, 데카이민 보건부 장관, 소떼인 양곤주지사, 체나이 주미얀마 중국 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4월과 5월 동안 예방접종 예정인 국민들을 상으로 100%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코팜은 중국산 시노팜을 생산하는 차이나 내셔널 바이오테크 그룹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백신 생산을 하고 있으며 외화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얀마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 중국 정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얀마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 23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약 1,000만 회분을 생산하여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미얀마 대외투자외교관계부 아웅나잉후 장관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원들과 미얀마 러시아 친선협회인들의 디안스키 회장도 참석하였으며 미얀마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아웅따누 전력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지며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사업,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어가면서 러시아 정부와 협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만남을 가지며 무역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도 있었지만 러시아와 벨로루시 정부와의 방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3일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에서 미얀마 국경수비대는 방글라데시 경찰청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얀마 경찰, 초리나웅 중령이 이끄는 미얀마 대표단 7명과 방글라데시 경찰, 모하마드 파이살 하산 칸 중령이 이끄는 방글라데시 대표단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미립국과 국경지역 주민 교육, 미립국 정보협업, 국경지역 평화 안보 유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국내법에 따라 기소된 총 24명의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협정 7조 2항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로 이송하였다고 합니다. 이송된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혐의는 불법 체류 22명, 불법 반전 1명, 밀수 1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아라칸 로힝야 해방군의 공격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칸 로힝야 해방군은 미얀마 난민 수용소에 대한 범죄 행위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 DVB에서도 미얀마 국경 수비대는 방글라데시 영토에서 3개의 반군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어느 단체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